소소하게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미술 채널 누리그림을 운영하고 있는 누리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해서 자발적 고립을 선택했어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저의 방법은 세계적인 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에 저의 미술 작품들을 올리는 거예요. 저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인간 사회 속 괴로움과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어릴 적 가장 많이 하던 놀이는 땅바닥 관찰이었어요. 땅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작은 식물들과 곤충들을 보고 있으면 신기하고 예뻐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 아주 작은 세상은 저에게는 가장 큰 세상이었어요. 그에 반해 인간 사회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못돼 보였어요. 나는 왜 태어나서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건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내린 해답은 바로 이 작품 속에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되풀이, 그리고 사람과 꽃이 자리한 이 지구처럼 동그란 그림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가운데 골은 아무 생각 없이 드로잉을 하다가 우연히 나왔어요. 저는 괴로운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걸 굳이 또 심각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해골 드로잉도 인간의 죽음을 가볍고 귀엽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해골은 사람이자 죽음이고 그게 바로 나예요. 이 해골 주변에 어릴 적 보았던 들꽃들을 보기 좋게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들꽃은 생명이자 자연이고 곧 지구예요. 처음 만든 건 녹색 풀밭 사이로 빨갛게 점점이 보이는 뱀딸기예요. 아크릴로 뱀딸기 모양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 알갱이는 실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냇가에서 자주 봤던 아주 멋진 색을 가진 검 물잠자리도 그렸습니다. 계란꽃이라고 불렸던 개망초꽃이에요. 자세히 보면 저 빨간 점 같은 건 검이에요. 저 작은 꽃잎 안에 1mm나 될 것 싶은 너무 작은 거미가 살더라고요. 이건 새뜨기인데 이 특이한 모습은 마치 공룡시대를 떠올리게 해요. 버섯 모양으로 변하는 것도 재밌고요. 어렸을 때 도마뱀을 발로 막아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 발로 밟아 죽이고 말았어요. 이건 봄 까치꽃이라고 아주 작은 하늘색 꽃잎을 가진 들꽃이에요. 여린 연두색의 여치를 같이 그렸습니다. 무덤가에 놀러가면 종종 보던 할미꽃과 샛노란 양지꽃을 그렸어요. 여기엔 제가 봤던 가부화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끼 사마귀도 같이 그렸습니다. 이 꽃은 푸른 날개를 활짝 핀 모양의 달개비꽃과 분홍색 알갱이가 달린 개 엽귀를 함께 그렸어요. 부채를 닮은 분홍 자기꽃은 수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작업들과 결이 다르고 흔한 디자인 이미지 같더라고요. 이파리는 뜯어내고 자기꽃만으로 가득 수놓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을 빠뜨릴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활짝 피는 작은 보라색 나팔꽃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많이 보이는 노란 꽃다지와 흰나비를 그렸어요. 이 꽃과 나비는 상상만으로도 따뜻한 봄의 한낮을 떠올리게 해서 참 포근해져요. 마지막으로 강아지 꼬리 같은 복슬거리는 강아지 풀입니다. 여린 연두색부터 익어가는 갈색까지 표현했어요. 이 작은 동식물의 세상 속을 바라보면 어이없는 죽음을 많이 보게 돼요. 인간에게 밟혀 죽고 다른 동물에게 사냥당하거나 병에 걸려 죽어요. 사람의 삶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도 수많은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꽃들에게 어째서 여기 태어났니? 이렇게 사라질 텐데 너는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묻지도 다그치지도 않아요.
한철 지나면 물기 없이 메마를 테지만 또 다시 계절이 찾아오면 곧바로 다채로운 꽃망울을 한가득 피울 거예요. 죽음과 생명은 사실 다르지 않아요. 죽을 수 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건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때 나를 늘 괴롭히던 질문들. 어째서 태어나는가? 어째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고 살아있으니까 아픔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유를, 고통의 시작을 궁금해하는 거는 헛수고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중에서 이 계란꽃을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보기로 했어요. 한 장의 그림을 4개의 층으로 나눴습니다. 흰색 꽃잎은 연보라색으로 바꿔서 찍었어요. 작은 수채화 드로잉도 몇 개 해봤어요. 너무 즐겁고 귀여운 작업이었습니다. 글씨를 못 쓰지만 나름 열심히 써서 엽서처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작업을 한 번 하고 끝내기보다는 다른 장르와 매체로 확장해서 표현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저를 아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조금 더 큰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120cm 캔버스에 씌울 색면천을 먼저 벽에 걸어두고 아크릴로 진달래꽃을 가득 그렸습니다. 봄이 되면 산에 올라가 진달래를 따먹던 추억이 있었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실로 꾸며야 했는데 이 크기에 어울리는 실은 아주 두꺼워야 했어요. 천이 커서 뒤쪽으로 손을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늘도 초승달처럼 동그랗게 휜 모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겨우 꽃 부분 바느질을 하고 그 위에 거미줄을 쳐야 했어요. 가운데 해골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줄을 수놓았습니다. 가로로 지나가는 줄은 거미줄처럼 자연스럽게 장력이 생겨 늘어지도록 했어요. 제일 어려웠던 작업은 거미줄에 맺힌 빗방울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재료로 시도했지만 모양은 나지 않고 줄에서는 다 후두둑 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레진을 시도했는데 몰드 없이 했더니 역시나 동그란 모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는데 천이 너무 뻣뻣해서 손가락이 너무 아팠어요. 원래는 사계절을 담은 연작을 준비해서 4개의 원형 캔버스를 주문했었어요. 하지만 작업이 고된 거에 비해 결과는 한참 부족해서 다음 작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재료를 어설프게 다루는 바람에 실험작으로 머물게 돼서 많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 안에 표현하고자 했던 생각들은 저에게 아주 큰 주제의식으로 남았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봄비입니다. 한때 아름다운 생명을 머금었던 꽃송이는 이제 생명이 다하고 떨어져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무엇을 하던 우리는 죽음을 밟고 올라서 있어요. 시끌벅적했던 삶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 훅 하고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삶이 헛되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음이 있기에 생명이라 할 수 있죠. 살아있는 동안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그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주제로 이번엔 아크릴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연한 파스텔 계열의 색감과 꽃의 둥근 이미지로 부드럽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 그림의 제목은 끝맺음입니다. 저마다가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지만 사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삶들이 서로 겹치고 부딪히면서 삶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건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건도 공존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 모든 삶들이 뒤범벅된 이 세상에서 사람은 결국엔 하나하나의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끝매듭 짓고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한 철에 머물 뿐이에요. 꽃더미 아래에서는 스스로도 나의 대표적이라고 할 만큼 제가 많이 아끼는 작업이에요. 역시나 이 작업도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그려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삶에 대한 생각을 작품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다음 작업으로 올게요.